2024년 1월 16일 오전 네피도에서 민아웅 올라잉 위원장은 태국 왕립 육군 총사령관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였습니다. 접견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미얀마 태국 국방부 우호 강화를 위한 양국 친선 방문 및 문화 교류 관계 구축 계획과 국경지역 평화 안보를 위한 협력과 국방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태국 언론사 방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미얀마 정치적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확산되는 교전에 대해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설을 통해 태국 외무부 장관은 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결정된 5대 합의 조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적십자 간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하여 인도적 지원 배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세안 조정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2023년 12월 외무부 장관이 국가관리위원회 딴쇠 장관과의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양국 국경 일대의 난민 지원을 위한 합동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외무부 장관은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 회장과의 토론에서도 미얀마 국경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7일, 18일 양일간 양곤 멜리아 호텔에서 EU 정부가 지원하는 메이드 인 미얀마와 유로참 미얀마가 주최한 2024년 미얀마 봉제 산업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EU 브랜드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내국인 외국인 봉제 공장, 미얀마 한인 봉제협회, 중국 봉제협회, 일본 봉제협회, 노동조합, NGO, EU 관련 협회 및 대사관 등 총 16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얀마 봉제 공장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지속 가능한 책임감 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노사 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솔루션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얀마 봉제 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포럼을 통해 노사 간의 신뢰를 재구축하고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 가능한 책임감 있는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복지를 보장하여 미얀마 봉제 산업의 회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참석한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얀마 전문가들이 미얀마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미얀마 봉제 산업 분석 보고서 발표, 노동조합 활동, 미얀마 최저임금 현황, 공급 사슬망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포럼 이후에는 네트워킹 파티를 열어 브랜드들과 미얀마 현지 공장 대표들이 만남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은 미얀마 봉제 공장들과 EU 브랜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얀마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조합 대표 측에서는 미얀마 노동자들의 낮은 급여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지만 초과 근무 수당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최저 기본 수당이 도입이 되었다는 점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급여 인상은 미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휴식도 하지 못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브랜드 업체는 미얀마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급여 인상과 공정하고 평등한 작업장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미얀마 봉제협회 사무총장 미즈 KHIN이 NWE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여 상황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노사 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지만 EU 블렌드에서는 급여 인상에 관여할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미얀마 일본 봉제협회 회장도 최근 많은 젊은 미얀마 노동자들이 한국, 일본, 대만 등지로 떠나고 있는 것은 미얀마 국내 급여가 너무 낮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브랜드 측에 공임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현재 미얀마 봉제 산업 상황에서는 경쟁력만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미얀마 트럭 수백 대가 중국 트럭에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꺼친주에서 재배한 조직 배양 바나나들이 중국으로 운송하는 것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미얀마 트럭 약 1000대가 조직 배양 바나나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나 최근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인들이 가격이 더 저렴한 중국 트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정부에서는 중국산 트럭 진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7, 8월부터 바나나 선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트럭들은 정부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중국산 트럭은 세금을 내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꺼친주 작물재배협회 회장은 조직 배양 바나나 농장 소유자들이 운송을 위해 트럭을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제재 조치가 해제된 2023년 초부터 꺼친주 조직 배양 바나나 재배는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재배지는 에아와디강 동부에 있는 꺼친주 일부 타운십에서 재배가 되며 약 15만 에이커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3-24년 회계연도 9개월 동안 미얀마 광업 수출은 2억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영기업 광물 수출은 2,951만 7천 달러, 민영기업 광물 수출은 1억 8,059만 8천 달러, 총 2억 1,011만 5천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00만 달러 이상 감소하였으며 수출된 광물은 금, 옥, 진주, 다이아몬드, 납, 주석, 사파이어, 은, 구리, 아연, 석탄 등이라고 합니다. 2023-24년 회계연도 미얀마 교역량은 수출 165억 달러, 수입 160억 달러, 총 325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1일 제77주년 연방기념일을 맞이하여 양곤 지역 라따 타운십에 있는 양곤 종합병원 7층 신규 병동 개장식을 하면서 미나웅 위원장이 방문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관계자들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양곤 종합병원은 1873년 483병상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하면서 2016년 2000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미얀마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병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의대생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엑스레이 방사선 촬영, 실험실, 혈액병동 등 현대적인 시설까지 갖춘 신규 병동으로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3일 오전 소인 부위원장은 꺼인주 파안타운십을 방문하여 영세 중소기업인들과 공무원, 소수민족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부위원장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완제품을 생산을 할 때 지역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잉여 제품을 수출하여 수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영세 중소기업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협회사 혜택으로 작업장 확장을 위한 대출 지원을 16개 민영은행을 통해 담보대출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식용유, 쌀, 면화, 고무, 차, 커피, 등나무, 목재, 대나무를 원자재로 한 완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특산물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0개 부처에서 숙련공 양성을 위한 260개 훈련 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숙련공 배출을 통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꺼인주는 고무 생산이 많이 되면서 다양한 타이어와 고품질 고무 생산하는 데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성공을 위해선 정부 관료, 영세기업인,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은 오전 일정을 마치고 꺼인주 국경수비대 지도자 소치뚜 대령도 만났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첫째 주부터 국방부와 국경수비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얀마 국방부는 국경수비대가 교전에 합류하기를 원하지만 기본적인 국경수비대 임무만 수행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추가 임무에 대한 국방부 급여도 거부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부위원장의 방문에 앞서 꺼인주 국경수비대 지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퇴역 소장 출신인 마웅마웅온 공보부 장관이 2차례나 방문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국경수비대는 11개 대대와 병력 4,000명을 보유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국방부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5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여 3개 사안에 대해서만 동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비공개 회담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난 1월 13일 미나웅올라잉 위원장이 태국 육군 총사령관을 만나 미얀마 태국 국경에 있는 미야와디 타운십에서 온라인 사기단 근절 방안을 논의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야와디 타운십 일대에서는 카지노와 온라인 사기단 근거지가 확장되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근거지로 KK파크와 쇠꼬꼬 신도시 개발 사업지역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대부분이 국경수비대가 실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 온라인 사기단 근절을 위해선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2021년 초에도 미얀마 군부는 쇠꼬꼬 신도시 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꺼인 국경수비대 지도자 3명에 대한 사임을 촉구하였으나 많은 국경수비대 대원들이 보이콧을 하면서 군부에서 건들지 않고 넘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태양광 패널이 디젤 발전기보다 더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전력 공급 장비와 시설을 판매하는 업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경기는 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평균 매출은 30만 잣에서 40만 잣, 매출이 없는 경우 20만 잣 정도는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평균 매출이 8만 잣에서 10만 잣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디젤 발전기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디젤 발전기 선호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점점 불안정한 유류 공급 상황과 급등하는 유류 가격이 부담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소형 태양광 패널을 선호하던 고객들이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형 태양광 패널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양곤 지역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력 공급이 더욱 불안정한 도서 지역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유가 있는 고객들은 에어컨까지 작동이 가능한 배터리까지 포함된 태양광 패널 시스템을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지역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월 25일 양곤 롯데호텔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신제품을 선보이는 론칭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미얀마 전역의 삼성 딜러들도 초청하여 신규 라인업 모델들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AI 탑재, 외국어 실시간 통번역, 자동 검색 기능, 카메라 성능 강화 등이 가장 특징이며 이번 론칭 행사 설명에서 AI 기능에 대해 비중을 많이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갤럭시 AI를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통화부터 메시지까지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검색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통화 중 실시간 통역 기능은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사용자 간 전화통화 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됩니다.